점심시간, 서울에서 일하던 리뷰영이는 부산 밀면이 생각났어요. 점심으로 부산 가서 밀면 한 사발 먹고 올까? 하지만 점심시간은 기껏해야 12시부터 1시까지, 고속버스로는 5시간 걸리고 KTX로는 2시간 40분, 비행기로는 1시간쯤 걸려요. 이거 절대로 1시간 안에 서울 부산 왕복이 안 되잖아. 부산 밀면 먹고 싶은데. 그런데 고민하던 리뷰영이에게 김너굴이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형, 뭘 고민해? 이 방법이면 부산까지 겨우 8분밖에 안 걸리는데? 에? 부산까지 8분이라고? 하이퍼루프인가 뭔가 하는 그 땅굴 말하는 건가? 그런데 대충 계산해봐도 하이퍼루프도 아니에요. 하이퍼루프로 시속 1200km로 부산까지 달려도 대략 17분은 걸려요. 이 형 답답하네. 사이클로이드 곡선 타고 가면 되잖아.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자전거 바퀴 둘레 하나에 점 하나를 찍어봅시다. 그리고 자전거 바퀴를 앞으로 굴리는 거죠. 바퀴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점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의 원을 직선 위에서 굴렸을 때 원 위에 존재하는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사이클로이드는 바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사이클로이드는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곡선 중 하나예요. 사이클로이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단 시간 강하 곡선이에요. 자, 여기 출발점 A에서 목적지 B까지 구슬이 이동하는데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1번 루트는 목적지까지 일자로 가고요. 2번 루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바닥 근처에서 급격하게 꺾여서 이동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루트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죠. 이 세 가지 루트 중에 과연 어떤 루트가 가장 빠를까요? 자, 구슬을 한번 굴려보죠. 가장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한 구슬은 바로 3번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이동한 구슬이에요. 그 다음이 2번, 마지막으로 1번이 가장 늦게 도착했고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이것은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의 물체가 초반에 받는 중력 가속도가 직선보다 크기 때문에 빠르게 낙하하게 되고, 기울기가 완만한 후반부에서는 관성에 따라서 속도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낙하한다면 다른 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워터파크의 워터슬라이드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워터슬라이드를 만들면 그 어떤 형태의 워터슬라이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짜릿한 스릴, 더 높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죠. 비슷한 예로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역시 손님들에게 더 짜릿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활용해 설계되어 놀이기구에도 수학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활용한 스키장도 있어요. 이 코스는 보통 베테랑들만 갈 수 있다는 최상급 코스에 지어지는데요. 스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속도를 재어야 되니까 실력이 안 되면 절대 안 가고, 또 실력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세상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놀이기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기와 역시도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기와 모양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빗물이 기와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줄여서 빗물이 새는 걸 막아주고 건물의 부식을 막아준다고 해요. 또 천문학에서는 우주가 수축과 팽창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영원한 빅뱅 우주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 정말 신기하게도 자연에서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독수리나 매 같은 새들은 하늘 위를 빙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포착하면 갑자기 급강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먹잇감을 엄청 빠른 속도로 낚아채잖아요. 이 독수리와 매들이 먹이를 사냥하러 내려갈 때 그 루트를 이어보면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른다고 해요. 또 물고기들도 비늘 모양을 잘 보면은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물고기들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이동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높인다고 하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두 번째 특징은 등시 곡선이에요. 어떤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도착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를 등시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앞 사람들이 먼저 탑승해서 내려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그래도 뒷사람들을 안 태워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워터 슬라이드에 탑승하는 시간이 비슷해지면 결국에는 두 팀이 만나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고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먼저 탑승한 사람 그리고 뒤에 탑승할 사람 이 시간 간격을 아주 멀리 두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부엉이는 1시간 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8분 만에 이동한 다음 밀면을 먹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 터널을 만들기로 했어요. 바퀴를 직선 위에서 굴렸을 때 원위에 한 정점이 그리는 자취가 바로 사이클로이드고, 사이클로이드는 이런 곡선이 그려지잖아요. 이걸 180도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사이클로이드 모양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땅굴을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굴을 다 판 다음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없애고 철도를 깔아서 진공 열차를 만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열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꿀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도쿄에서 런던까지 사이클로이드 터널을 연결한다면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론상 도쿄에서 런던까지는 겨우 39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르죠? 또 사이클로이드 터널은 속도만 빠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도 거의 없어요. 처음에 하강만 하면 알아서 중력의 힘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 힘으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이죠. 물론 사이클로이드 터널에도 몇 가지 사소한 단점은 있어요. 바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땅굴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땅굴 파는 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돈도 꽤 많이 들 거예요. 이 땅굴 팔 시간하고 돈 가지고 차라리 자동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온다면 시간도 많이 아끼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도쿄에서 런던까지 땅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토목공사, 그리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공사로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자, 또 사이클로이드 터널에는 또 한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그 중간에서는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서 내린다고 해도 그곳은 지하 엄청 깊숙한 곳일 거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또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열차를 타는 것도 힘들 거예요. 열차는 목적지에 도달해서야 멈추고 중간 지점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탑승 자체가 힘들어요. 게다가 터널 속은 진공이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울 거고요. 진공에 급격하게 노출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도 아주 짧아요. 운이 좋다면 15초 정도 의식을 유지하겠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2분 정도가 지나면 온몸의 산소 부족으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수학편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일상부터 자연까지 수학의 원리가 숨어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또 이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읽었던 파트는요, 게임 속 아이템 획득 확률이었어요. 자, 만약에 로아에서 레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1%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100번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 레어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번 시도해서 레어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할 확률은 대략 37%의 확률이라고 해요. 0.99에 100 제곱해서 0.366이 나오기 때문이죠. 참 희한하죠? 또 아이템 획득 확률이 1%라고 하면 획득 시도를 최소 459번은 해야 99% 이상의 확률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0.99를 아무리 무한히 제곱해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신기하죠? 또 이 책은 확률 게임의 필승법, 복권을 구매할 때의 전략, 보험 가입하는 법까지 정말 가까이 숨겨져 있던 수학을 꺼내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숫자만 봐도 머리 아프지만 이 정도로 쉽고 재밌게 쓴 수학책은 또 없으니깐요.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수학편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화 부산행 리뷰였습니다.